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발표하나요? 아 저는 정원훈이라고 하고요. 파이썬 자체는 잘 못 다뤘고 앞에 이제 두 분의 선생님, 유리 선생님이나 아니면 오은욱 선생님께서 이 주피터 그러니까 콜앱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콜앱을 부랴부랴 배워서 정말 제대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했다가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4 가지 난관이 있었는데 첫 번째 난관은 뭐냐면 이 그림은 그 저희 인제 시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시 선생님이 이제 이 그림과 이 그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제일 앞에다 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그림이 꼬였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게 오류가 하나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인제 어 이 그림들 그러니까 에러가 한 3 가지 정도가 났는데 중요 에러여서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5 장은 전체적으로 6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셋을 설명하기. 데이콤에 있는 그런 자금 조달부 부사장이 자기가 어떻게 데이터를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도입을 시켰고요. 두 번째 상관관계와 그리고 심슨의 역설. 그리고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 사항, 상관관계 인과관계 더 공부되어 있습니다. 아 수학 개념 파이썬이라고 하지만 수학 개념이 인제 기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통계 개념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고요. 우선은 제일 먼저 인제 중심 경향성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Central Tendency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검색해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통계학에서 수학에서 자료 데이터 분포의 중심을 보여주는 값이고요. 자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값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료 전체의 특징을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으로써 우리는 대표값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주로 인제 중앙값이라고 미디언값이라고 미디언 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꼭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최빈값이라든지 중앙값이라든지 평균값을 하는데 주로 인제 통계에서는 평균값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바로 통산포도라는 건데요. 영어에서는 scatter spread라고 하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퍼져 있는 걸 나타내는 통계학 용어라고 합니다. 즉 뭘 보여주는 거냐면 변산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범위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분산 또는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절대 편차 등이 이런 거고 이 반대말이 인제 중심 경향치라고 합니다. 그런 central tendency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세 번째 찾아본 개념은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는 영어로서 correlation analysis고요. 확률론과 통계학에서는 두 변수 간의 어떤 선형적 관계를 그러니까 선형적 관계만을 물어보는 거죠. 이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모형이고 서로 독립적인 관계나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의 관계를 corr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모상관계수로서 이 이게 P인가요? 이거를 사용해서 또는 표준상관계수로 R 이게 그리스만 언어인 것 같은데 로하고 로인가요? 그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관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연관 정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에 인과관계에 있는지로만 이거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방향 그리고 정도와 수학적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정도만 알 수 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 0 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밑에 있는 심슨의 역설이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세부별로 일정한 추세나 경향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추세가 사라지거나 반대 방향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우리가 심슨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사회과학이나 의학 통계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실 심슨이라는 사람이 인제 통계의 함정이 유발할 수 있는 잘못된 결과를 설명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에드워드 심슨이 1951 년에 말했지만 사실은 칼 피어슨이라든지 우드니 율이 유사한 현상에 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 콜린 브리스라는 학자가 1972 년에 이거는 심슨의 역설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건 뒷부분에서 치다가 중간에 꼬여서 제가 그대로 복사해 붙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리면 "상관이 있는 거가 꼭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단정하지 못하고 인과의 전제가 지나지 않는다." 즉 상관은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X가 Y가 두 개의 관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두 개 x가 y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상관계, 인과관계는 꼭 두 개가 같지는 않다라는 거가 인제 기본적인 거고요. 코드를 좀 정리를 하다가 중간에 꼬여서 여기까지만 제가 인제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인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먼저 기본 글자 크기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될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우선 데이터셋을 설명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제 그 숫자를 각각 넣어 봤고요. 여기는 인제 100 명이 인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 친구의 수가 몇 명인지를 각각 나타냈고요. 두 번째에서는 어 이게 인제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인데 제가 인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식으로 그 발표를 준비를 했냐면 먼저 목차를 보여주고요. 수학적인 개념을 보여준 다음에 각각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별로 각각 인제 그 코드를 각각 넣은 다음에 코드에 대한 설명을 처음에는 시 선생님한테 물어봤다가 음 시 선생님이 그걸 별로 안 좋아해서 B 선생한테 물어봐서 네. C 선생은 챗GPT고요. B 선생은 바다한테 물어봐서 그 부분을 각각 정리해 봤는데 중간 부분에 약간 꼬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컬렉션에서 이제 카운터를 불러오는 거고 그다음에 메타포를 불러왔다고 합니다. 임포트했다고 하는데 이 앞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인제 여기 있는 코드를 가지고 인제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 인제 이거는 바로 correlation 모델의 카운트 클래스와 플로팅을 위해서 메타포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친구 수의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인제 4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라이브러리 임포트 금방 보셨던 이 여기 부분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correlation 모델에서 카운터 클래스를 임포트하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빈도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고 그다음 메타포 모듈을 임포트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한 것이 라이브러리 임포트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여기 있는 friend count 이 부분이 바로 인제 빈도수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umber friends에서 각각의 빈도수를 계산해 가지고 friend count를 변수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인제 여기서부터 X축 그다음에 Y축에서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 각각 그래프를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인제 이 부분이죠. PLT show를 각각에서 히스토그램을 보여 달라라는 부분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왁대 그래프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어 py라고 하는 파이썬 하고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는 그 파일을 사본을 해서 각각 올려 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제 제가 공유를 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같이 공유를 할 건데 제가 공유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건 좀 더 배워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여기 부분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 부분은 인제 데이터 포인트 개수입니다. 그래서 어 넘버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랭크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친구들의 숫자의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의 수를 계산하고 그 값을 그다음에 넘버 포인트의 변수에 저장하는 것이라고 인제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나왔고요. 이 계산을 해 보니까 204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각각 인제 다 붙여 놨더라고요. 근데 인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제 어서트라고 하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최대값, 최소값도 역시 이제 각각 largest value 최대겠죠. smallest value 각각 최소 변수인데 이거 최대값 찾기를 인제 각각 인제 maxim 이렇게 함수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소값을 이렇게 미니멈 함수로 해 가지고 구성을 했고 최대값은 크기가 인제 100 이라고 인제 주석에서 했습니다. 100 명이고 그다음에 첫 숫자는 가장 작은 숫자는 1 이라고 인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라고 하는 거는 넘버 프렌즈 리스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 가지고 각각 largest value와 smallest value에 저장하는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최대값은 100이 되고 가장 작은 값은 1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그다음에 인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같이 그 리스트를 정렬을 하고 최소값을 추출하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 이제 작은 값을 추출하고 두 번째로 큰 값을 추출하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인제 이 코드는 인제 넘버 프렌즈 리스트에서 특정 순서의 값을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리스트를 정렬을 한 다음에 정렬한 리스트에 원하는 위치의 값에 저장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몰 리스트 밸류는 1, 세컨드 두 번째도 1, 그다음에 세컨드 라지스트 밸류는 49가 된다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요. 이 코드에서는요.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인제 앞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소스를 설명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중심 경향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와서 어떤 것들인지 이제 평균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범위가 어떻게 되고 퀀타일이 어떻게 되고 최빈값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균을 보게 되면 어 이런 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균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7.333이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잘 됐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잘하는지 알고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하나의 각각의 코드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분을 가져와서 한번 어 아닌데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 앞에 모듈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실행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아 그리고 참 이 부분도 빼먹었네요. 제가 주피터 노트 이게 그 콜앱인데 콜앱의 각각의 어 단축키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결과값만 보고 있을 때, 그다음에 쉬프트 엔터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값을 빠르게处理할 때, 알트 엔터를 하게 되면 다음 작업 공간이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각각 이 여기 나와 있는 above 그다음에 below 그리고 인제 딜리트 그러니까 코드 셀 위에 삽입하는 게 인제 above 그다음 코드 셀 아래 하는 거 below 그다음에 셀을 지우는 거 딜리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드 셀 보통 이제 눌렀을 때 각각 그 보통 이 코드 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제 이거를 마크다운 셀로 인제 바꾸는 것도 컨트롤 MM 누르면 쉽게 돼서 했고요. 컨트롤 M을 기준으로 해서 Z를 누르면 실행 취소했고 그것도 인제 다른 것들을 모를 때 단축키를 들어갔는데 이걸 먼저 익히고 해서 쪼금 빠르게 작업을 해서 '나는 이렇게 하루 만에 잘할 수 있어.' 딱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중간에 꼬여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대로 각각을 인제 금방 했던 대로 보면 Shift Enter를 누르고요. 이렇게 해석을 여기서부터 깨지는데요. 여기서부터 해야 되나? 네,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네. 이거부터 해서 각각 인제 다 해 볼게요. 그리고 인제 여기도 각각 데이터 포인트 개수도 각각을 하고 그다음에 largest value를 한 다음에 또 인제 sorted value를 하고 그리고 나서 평균을 하게 되면 네 값이 인제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먼저 파이썬의 타이핑 모듈에서 리스트를 가져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리스트의 값들이 어떤 데이터인지 명시해 주는 거라고 적이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제 먼저 definition에서 온 DEF입니다. 그래서 먼저 평균이 뭔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인제 플롯으로 가는데 사실은 인제 평균 함수를 정리하는 방법을 인제 미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함수의 배경 변수는 XX는 리스트 타입이고요. 이게 인제 플로트라는 거는 바로 뒤에서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인제 제가 적어 놨는데 먼저 파이썬에서는 크게 일반적으로 숫자를 두 가지 자료형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먼저 소수점이 없는 걸 우리가 정수형 인터저 그다음에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실수형 플로트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여기는 바로 뭘로 정의를 한 거냐면 실수로 정리하는 것. 즉 소수점 밑에가 인제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고 실수값을 보통 이렇게 반환 리턴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균을 계산했고요. 여기 이 각각 인제 여긴 다 있어요. return인데요. 그다음에 이 줄은 리스트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반환인데 뒤에 제가 return에 대해서 좀 저는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보통은 인제 그냥 프린트를 하게 되면 각각 인제 예를 들어서 보통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다가 x를 넣고 그러니까 결과값이 y가 나오는데 이게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답이 널이 나오게 되죠. 거기 한 번 이미 출력을 해 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반환시키면 다시 ax 플러스 b를 넣고 나서 y가 되는 형태. 이거를 return이라고 보통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 반환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게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의 모든 값을 더한 값을 sum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리스트의 길이, 그러니까 개수가 되겠죠. 이거를 length라고 len이라고 했고요. 이 평균은 리스트의 모든 값의 개수로 나눠준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보게 되면 여기서 mean은 평균은 이제 각각 이 함수를 이제 호출한 다음에 이 리스트를 인수로 이제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다음에 이제 결과값이 7.333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B 선생님께서 우리 바드 선생님께서는 이걸 또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읽어보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었는데 어, 이, 이 코드는 실수값, 즉 플로트로 이루어지는 리스트의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함수의 정의 부분에서는 타입 표기를 이제 해가지고 함수의 기대 입력과 출력의 데이터 타입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어, 친구의 그런 숫자의 리스트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이 바로 보여드렸던 이거다라고 이제 되어 있었습니다. 정은호 선생님,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아까 그 히스토그램 그 그래프 그림 그 있잖아요. 네, 네. 아래, 아까 어, 위에 보면은 그 위에 있었나? 네, 네. 네, 그 거기서 히스토그램 네, 그림 있는 데서 네. 여기서 아까 말한 평균 7.33 얼마 뭐 나온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림으로 봤을 때. 음, 각각이 100명 중에 이 사람의 숫자들에서 이렇게 내려간 거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에 다 해보니까 이 정도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선선이지 않을까요? 다른 선생님 혹시 아까 거기 그 저 코드에서는 XS라는 게 X축을 말하는 거죠? 네네네. XS라는 게. 네. 그러면 XS에서만 어떤 평균을 구해 놓은 것처럼 코드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코드에서는 이걸 전체를 다 더해서 그 처음에 그 데이터 데이터 자체를 보면 그 100개 숫자가 저게 있잖아요. 이 숫자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랭스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저 숫자를 다 더한 다음에 그 인풋 값이 여기서 100일 거예요. 아마 100으로 나눠서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요 이제 히스토그램에서는 그 여기 X축에 찍혀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떤 그 뭐 뭐 평균값을 구한 셈이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 리스트에 있는 예, 숫자 다 더해서 예. 그 데이터 포인트가 100개가 아마 될 텐데 그 100으로 나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 예, 그러니까 X축으로 찍힌 점들 중에서 평균을 산정한 거라고 보면 될 거. 예, 예. 그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네. 죄송합니다. 그 책에서 이제 이야기한 게 평균값이 아웃라이어에 되게 센시티브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보면 100이 있잖아요. 중간은 텅 비어 있고 또 20에서 44에도 중간 텅 비어 있고 50에서 100 사이에 텅 비어 있고 이러면 평균값을 다 더해가지고 100으로 나눈 거니까 그 아웃라이어 이거에서 되게 그러니까 신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평균이. 음. 그래서 이제 그 100 모듈을 같은 거는 사용하는 거. 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나중에 마지막 이제 5점 여기에 보시면 제가 복차에서 보시게 되면 어, 어, 아마 그래서 이 정도에서 설명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각각 그러니까 그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제 워낙 큰 숫자 자체는 빼고 음, 하면 더 이상적으로 나온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5.2와 5.3 그림인데 그거 예, 자체는 이제 거기서 좀 코드가 좀 꼬여가지고 이것도 여쭤봐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것도 있고 중간에 미디언 그러니까 센트럴 텐던시 중앙값을 찾는데 개념이 이제 뭐 민도 있고 지금 저게 평균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언이란 게 있죠. 네, 미디언은 그냥 나중에 막 네, 뒤에 부분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황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에서 물어봤을 때 그래 7.33이면 어떻게 나오는데 100명 중에서 각각의 이제 1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맞았는데 얘들 전체 100명으로 나누면 평균 7.33이 나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건데 히스토그램으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정리를 먼저 수학적 개념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역시 이게 저 어, 죄송한데 네, 그 썸 XS를 프린트를 해봤더니 5050이 나오거든요. 어, 어디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그 그러니까 이게 미인이 계산이 되는 게 XS를 썸을 전체를 해가지고 XS의 랭스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썸을 XS 썸 XS가 5050으로 나오고 프린트를 해봤더니 그 다음에 랭스는 100일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7점 얼마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렌 XS는 프린트를 봤더니 101이 나오고 썸 XS는 5050이 나오는데 계산이 안 되네요. 에, 저는 그러면 해보니까 예, 약간 이게 모니터를 하나로 하니까 그 저는 썸이 하니까 1496이고요. 그다음에 근데 랭스가 204로 나오네요. 랭스가 제가 아까 어, 100이라고 했는데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204인 것 같아요. 저는 204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넘 포인트잖아요. 그죠? 넘 포인트가 저는 그렇습니다. 음, 저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아, 알겠습니다. 밑에 미인하고는 옆에다 넘 프렌즈를 넣어서 그렇군요. 알 것 같아요. 데피니션 할 때는 그냥 그 XS라는 그냥 변수를 쓴 거고 민을 넣으니까 넘 프렌즈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XS 대신에 넘 프렌즈 그러니까 썸 안에 넘 프렌즈가 들어가고 그리고 랭스도 뒤에 넘 프렌즈가 들어가나 봐요. XS 대신에 그렇게 되는가 봐요. 여기 XX는 X축에 그 값의 레인지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0부터 100까지의 그 레인지를 XX라는 변수에 담아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프렌즈인가요? 넘 프렌즈는 그 X의 변수들의 그 개수를 그 히스토그램으로 세워놓은 게 그걸로 보입니다. 제가 함수를 쓰는 걸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함수를 min이라는 함수를 define을 해놓고 쓸 때는 min 괄호 안에다가 non-friends를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return에 가서 sum이랑 length랑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발표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대답을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어, 오늘 발표를 위해서 파이썬을 배워온 저도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답변을 다른 분 선생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제대로 기출 없으면 그냥 질문으로 남겨놓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일단 질문을 했으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네네. 네.
열심히 저는 각각 이제 코드를 가져와서 거기를 이제 해석을 넣고 다시 한번 이제 돌려봐서 이제 이해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제가 가장 기초가 약한 선생님들하고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꿋꿋하게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럼 진행해도 될까요? 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 이제 중앙값 부분이 이제 미디언 값을 이제 각각 돼 있는 부분인데, 데피니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역시 이제 밑에다가 이제 코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관련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고요. 바로 여기서 데피니션을 하는 부분인데, 내려와서 데피니션은 똑같이 이제 각 리스트의 중앙값을 나타낸 미디언 값을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DEF 데피니션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개 변수를 이제 V를 뭐라고 놨냐면 리스트 플로트, 즉 실수값, 플로트 실수값으로 해서 리스트를 봤고요. 그다음에 반환해서 역시 실수값으로 반환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홀수인 경우하고 짝수인 경우가 이제 각각 틀린데, 이제 딱 중앙에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중앙이면 홀수 개수의 요소를 가지는 리스트의 중앙값을 딱 이제 계산한다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그 정렬된 리스트의 중간에 있는 값을 반환하면 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짝수의 개수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짝수 개수 요소를 가진 이제 중앙값인 경우에는 리스트 값을 오른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렬된 리스트 중간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반환시키는 거라고 이제 중앙값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로직은 리스트 길이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미디언 2분 또는 미디언 오드 함수를 이제 호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떻게 이걸 실행시킬까? 그럼 프린트를 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각각 이제 어서트라고 하는 일단 주장했다. 이거 안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먼저 홀수 개수의 리스트의 중앙값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5가 나와. 근데 5가 안 나오면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어, 해서 틀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리고 짝수 개수인 경우는 중앙값을 2와 9를 더해서 테스트하는 거. 그러니까 값을 정확히 알고 테스트를 시키는 게 이제 어서트라고 합니다. 영어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어서트는 주장하다, 확고하다는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추가하는 참, 거짓을 미리 가정하는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해당 문이 그 구문에서 언제나 참이라고 이제 간주하는 거고요. 어서트가 위반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논리적인 이제 결과가 거짓이니까 이게 답이 틀렸어라고 이렇게 보통 한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5장 부분만 봤습니다만은 어서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서트를 따로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까지 했던 것들은 각각 이제 리스트의 중앙값을 계산한 미디언 값과 그 내부에 사용되는 홀수, 짝수의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정렬한 다음에 중간에 위치한 값 또는 두 값의 평균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코드의 마지막에는 함수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서트 문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에 대한 바로 그 코드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여담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프린트를 제가 이제 항상 하던 대로 대문자를 넣었더니 오류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딱 맞추지 않으면 소문자로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오류가 나서 너무 당황했던 부분이고 책에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좀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7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번역서인데요. 평균과 달려 중앙값은 데이터 포인트의 모든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값이 가장 큰 데이터 포인트 값이 예, 이걸 어떻게 표시하지? 네. 어, 예를 들어 값이 가장 큰 데이터의 포인트 값이 더 커져도 중앙값은 변하지 않는다. 평균은 중앙값보다 계산하기 간편하며 데이터가 바뀌어도 값의 변화가 부드럽다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73페이지 보니까 이상치에는 매우 민감하다. 이제 이런 거를 그 교재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1980년대 로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지리학과 졸업생 초봉이 가장 높았다. 왜냐하면 그때 MBA, 그러니까
농구로 갔던 마이클 조던의 초봉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고 그가 바로 지리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상치가 아웃라이어죠. 네네네. 아웃라이어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타 같아요, 선생님. ORT라고 돼 있는 OUT죠. OUT 네, 죄송합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쳤다는 게 바로 등장하는 지질학이 지오그래피예요? 네? 지질학이 지오그래피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질학은 지질- geology라고 할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이 지오그래피 학과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지리학. 지리학과 졸업했는데 그래서 지리학과 졸업생이 가장 높았다라는 거 합니다. 지오그래피가 기하가 뭐죠? 기하가? 지오메트리인가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지오그래피가 질인가요? 과를 물어보셨어요. 김한근 선생님께서. 예, 예. 저 책에서 읽었는데 geography라고 했는지 geology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아니, 지오그래피가 뭐죠? 지리학. 아, 지오그래피가 지리학인가요? 네. 기하학이 뭐죠? geometry. 지오메트리인가요? 네. 아, 제가 지오메트리하고 헷갈렸나 보네요. 지리학, 네, 지오그래피라고 헷갈리게 지질학은 geology. 이제 완전 헷갈려. 저 가끔씩 헷갈려요. 아, 지질학은 지올러지고. 아니, 뭐, 중요하지 않은 거, 아는 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기 오는 선생님 뭐 찾고 계시잖아요. 문 선생님이 뭐 찾으시는 거예요? 지알러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 그거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 찾, 예. 예, 예. 아세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나는 뭐 하시나 싶어. 예, 제가 예, 1년 만에 첫 경험으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다. 그리고 예. 파일을 하다가 이 예. 파일이 지금 에러가 난 파일이에요. 지금 사실은. 네, 아. 예. 아,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이클 조던은 좀 재밌네요. 농담 네. 같기도 하고. 제가 그 몇 년 전까지 우리 모임에 있어서 유머를 담당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들어가면서 또 정말 당황을 담당하지 않는가 아, 생각됩니다. 지리학과 나온 거 맞네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범위로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현재 부분은 사실은 보시게 되면 통계에서 중심영역성에서 이제 범위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원은쌤, 근데 네. 그 코드를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 코드를 좀, 제가 그 파일에다가 사실은요, 이걸 다 해석을 넣어놨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아마 김한근 선생님 사실은 다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잘 하실 것 같아서 김한근 선생님 이나 제가 더 김한근 선생님보다 낫지만 그래서 이 코드를 하나하나 보실 수 있게 일일이 끝나고 나서 보실 수 있게 아예 자체를 코드 해석을 넣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책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찾아서 컨트롤 CV 한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넘어가셔도 아마 보시기만 하면 각각 할 수 있을 수 있게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놨는데 좀 더 느리게 할까요, 김홍 선생님? 근데 아마 좀 그 오능 선생님 일정도 시간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아, 어떨까 그래요. 싶네요. 예. 그래서- 시간이 한 시간 반 정도에서 오능 선생님 괜찮으신가요? 예, 오늘은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그래서 그 해석 부분에 각각 이제 이 있는 부분하고 똑같아서 각각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코드가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제 여기 중앙값부터 한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찬찬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퀀타일로 가면은 미디언 아까 아도하고 이분하고 다 지나간 건가요? 여기 안에 보면 또 여기서 설명이 좀 돼 있더라고요. 저 아래. 지나가기 전에 뭐 하나 여쭤봐도 되는가 해서요. 네네. 아닙니다. 여기 아닙니다. 예, 예. 뒤에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범위 부분은 중앙값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뭐 사분위 뭐 이렇게 각각 분위가 있겠죠. 그 범위에서
특정 백분위보다 낮은 분위에 속하는 데이터고요. 중앙값은 상위 50%의 데이터보다는 작은 값이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앞부분 제가 눌렀나요, 이거를? 잠깐만요. 혹시 콜랩에서는 전체 그 실행 이런 버튼 같은 거 없나요? 제가 뜨문뜨문 배워서 아니, 혹시 다른 분들이 아시나 해서요. 네. 왜냐면 보니까 VS 코드에는 그냥 run all 하는 게 있어서 한 번 누르면 다 실행이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 콜랩에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래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런타임에 모두 실행이 있거든요. 아하, 컨트롤 F9이네요. 네. 그냥 아예 다 눌러, 컨트롤 F 제일 위에요. 예. 그리고 실행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해도 될까요? 네. 우선 그러면 이제 그럼 퀀타일을 각각 네. 모두 실행의 한계는 아니, 여기 앞에 그 느낌표 있잖아요, 선생님. 분산 네. 여기 느낌표 지우시고, 네. 네, 그냥 PIP 인스톨 스크래치 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가슴이 떨리게 이제 돌아가죠, 계속? 이게 이제 설치되는 거거든요. 아, 네. 스크래치 네. 모듈을 설치를 하고, 네. 예, 그런데 PIP 네. 왜라가 일어났을까요? 스크래치가 그게 그 스크래치가 아니- 그 여기 뭐야 퍼블릭하게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아니고요.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그 리니어 엘지브라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러가 나더라고요. 음, 그럼 극복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 제가 지금 드릴게요. 지금 잠깐만요. 하기는 좀 네. 제가 뭐, 제가 여기다가 이게 잠깐만. 컨트롤 안 되네요. 제가 아이패드로 못 넘겨가지고 저기 오녹 선생님 주셨던 제일 간단한 그 코드 바로 넣으니까 실행이 되던데요. 슬랙에 바로 올려드릴까요? 네네. 지금 예. 지금 여기 그 저희 채팅방에도 올려주시면 채팅방에도 아까 전에 제가 그 저쪽 코드를 지금 저희 슬랙방에다는 올려놨는데 이쪽에다가도 같이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디스커션 탭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컴퓨터로 지금 줌 접속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바로 위에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커션에 바로 올려드렸어요. 네. 그 PIP 이거 주석 처리하시고 그 밑에 바로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주석 처리하고 그것도 주석 처리하고 from scratch 그것도 주석 처리하시고요. 네. 두 번째 줄에 그것도 그리고 그 밑에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디스커션에 올려놓으셨다고. Sum of Squares부터 그 네, 네, 아랫부분까지. 예. 예, 그냥 쭉 긁어서 거기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 게 더 훨씬 어렵더라고요. 뜻도 뭘 하도 모르지. 저도 이렇게. 몰라가지고 근데 오녹 쌤 올려주신 거 가장 간단한 거에서 이거다 하면서 갖다 붙였죠. 저도. 근데 보니까 그 오녹 선생님이 그 제일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대로 해놔야지 이 책 하면서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임,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버릴 게 한 개도 없다고. 음, 여기 그 펑션들 만들어 놓은 거 나중에 다 갖다 쓴다고. 책이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 선생님 처음에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뭐 그 같은 폴더 안에다가 이 코드 지금 우리 이 코드를 그냥 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음, 코드는 GitHub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책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제일 첫 번째 그 챕터 1 가기 전에 using code examples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제일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오늘 선생님. 그 그냥 그 서문에 바로 나와 있어요. 거기 GitHub 링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가서 코드 다 그냥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슬랙에 올려드릴게요. 네. 네. 아무튼 여기는 또 아직 또 에러 났나 봐요. 선생님 여기 인덴테이션이 안 돼갖고 요즘 오류가 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드렸을 고치면 되나요? 여기 그 땡땡 옆에 저기 D 닷 프로젝트 그 DF 닷 있잖아요. 네네. 땡땡 옆에 커서를 놔두시고요. 네. 백스페이스 예? 그 백스페이스. 백스페이스를 저기 지우기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그걸 다 해서 그리고 엔터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엔터. 엔터라는 게 쉬프트 엔터랑 알트 엔터 그냥 말씀하시는 엔터요. 거. 그냥 엔터요. 그냥 그냥 엔터? 엔터요. 그럼 인덴테이션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서트에서 땡땡에서 엔터. 그냥 이거 된 건데 그러면 됐어요. 네. 됐죠? 예. 네. 네. 런 한번 하시면 돼요. 여기 여기 다운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주석 처리가 안 됐습니다. 예. 시프트 샵. 예. 그건 그냥 어서트에는 놔둬도 되는데 어서트 어서트는 였나요? 저건 지금 그러네요. 에러 메시지를 그럼 띄우는 거거든요. 오케이. 여기는 죄송합니다. 맞네요. 예. 다시 컨트롤 MZ. 지우시고 샵 지우시고 큰 따옴표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서트 문이니까 예. 그런데 왜 에러가 뜰까요? 에러가 뜨고 있나요? 무슨 에러가 뜨고 있죠? under 신텍스 에러인데. 벡터의 크기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잠깐만. 벡터가 지금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인풋으로 아예. 이거 지금 코드가 어디가? 근데 이거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왔던 건데. 네, 죄송해요. 이게 제가 딴 거 닷 올려드렸다. 잠깐만요. 그거 그대로 밑에 쓸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놔두시고요. 죄송합니다. sum of squares가 왜 뜨겠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거지? 여담인데 왜 그림을 첨부를 했는데 제일 끝에 첨부를 했는데 왜 한꺼번에 보이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코랩의 에러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산에 들어가 있죠. variance에. 네. 이렇게 맞나? 아닌데? 여기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아닌데 거기 sum of squares도 밑에 들어가 있죠. 있는데 아까 이게 원욱 선생님께 그러면 여기서 안 되면 뒤에도 또 안 되나요? 3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넣었더니 이렇게 에러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가져가지고 뭐가 문제냐 물어보니까 얘는 코드를 그러면 고쳐보라고 하니까 이렇게 고쳐봐라 이렇게 딱 나와서 또 이걸 그대로 제가 넣어봤거든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베리언스 이거 맞는데요? 아까 원욱 선생님이 주신 거 저는 하니까 되던데? 뭐가 이거 잘못? 베리언스 이거 분산이 베리언스인데 지금 닷 프로덕트가 넣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놓으면 될까요? 지금 이상 선생님께 주신 거를 어디다 둘까요, 제가? 제도하는 거를 variance? 우리 지금 어디에 variance 하고 있어요? 네, 벡터 from typing
또 주신 거 아닌가요, 선생님? 선생님께 어떤 거지? 콜타일 했고 책이 몇 페이지? 오늘 선생님 이거 밑으로 여기 조금만 내려봐 여기 주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위에서 세 번째부터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라고 하셨거든요. Sum of squares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좀 지워주시고요. 제가 준 걸로 예, 거기부터 밑에까지 다 임포트 메스도 아닌 것 같고요. 인포트 매스는 아래 프린트까지요. 아닌가요? 여기에서부터 프린트까지. 여기는 본래 있던 건데요. 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예, 아니요. 그거는 그것도 놔두고 그리고 제가 드린 거를 여기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밸런스가 있어가지고. 주셨던 거는 사실은 여기 1, 2, 3까지 이제 각각 돼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거를 그대로 이상 선생님께서 주셨던 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분산 아닌가요? 이거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디밀 앞에 위에. 음, 대민? 예, 요 함수 디밀이요? 위에서 실행하셔야지 이게 정의가 되니까 위에 부분에. 아, 실행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아니 네, 한꺼번에 그 모두 다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런타임에서 런타임에서 모두 모두 실행을 실행. 다시 한번 음, 가볼게요. 음, 그럼 되는 거죠. 네. 디민이 안 들어가 있나요? 제가 저기 디스커션 탭에 디민 올려드렸어요. 밑에 있는데요, 디민? 아까 일단 위에 했었어요. 있어야 돼요. 예, 그건 지금 아까 쓰는 것보다 위에 정의되어 있어야지 이 코드가 돌아가는데 밑에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디민을 위로 네, 저걸 올려면 위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베리언스가 위에 올라와 있구나. 하하. 정원우 선생님 밑에 보시면 def, dmin 나와 있죠. 네네. 임포트 그거 메스에 거기 예,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밑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variance를 밑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dmin 밑으로. 그거를 어스터트까지 아니면 어스트까지요. 이거를 아래로 가서 음, 음. 어, 사라졌다. 근데 여기 밑에도 variance가 있잖아요. dmin 밑에 여기요? variance가 있는데요. 그럴까? 잠깐만. 그냥 실행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실행하면 되겠는데 그러면요? 맞아요. 실행하면 되겠어요. 뭐야? 벡터 정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벡터는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거 타입 리스트 해가지고 벡터 정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지우신 거 제가 드린 거 그거 다시 갖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셨던 이거네. 맞네. 아까 드렸던 거 있잖아요. 네. 요겁니다. 그거 요거 다시 드렸던 거. 그거를 메스 위에다가 아니지 그치 메스 내가 import math 위에다가 임포트 메스 위에다가 그거를 프린트 딱, 그렇죠. 네, 갖다 붙이면 돼요. 갖다 붙이시고 다시 한번 됐네요. 된 거예요? 네, 네. 디민이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랬어요, 아까. 음, variance가 되려면 디민이 위에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음. 런타임 다시 한 번만 해보십시오. 선생님. 거기서 멈춰갖고 밑에는 안 됐을 겁니다. 공분산에서 막히네요. 공분산 코베리언스. 이것도 아까 스크래치 인스톨 안 하고 불러오신 것처럼 하시면 되겠는데 똑같은 에러인데. 아까 import scratch 그것만 주석 처리하시면 돼요.
예, 그 거기만 부분 주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주석 처리하시면 돼요. 컨트롤 저기 짝대기. 잠깐만요. 여기 from 스크래치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네,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면 네. 그리고 런 해보세요. 그럼 될 거예요. 네. 다시 네. 한번 런타임. 런타임으로 가서 모두 실행. 상관관계 이건 뭐지? 저것도 인덴트 안 맞아서. 어. 플롯 거기 맨 뒤에 플롯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뭐지? 지우기? 네. 고 인덴트를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선생님 자, 아, 플롯 땡땡에 들어가서 엔터를 한번 치세요. 여기서 거기서 엔터 엔터. 한번 치세요. 엔터를 치세요. 예, 거기 인텐트를 쓰려니까 그 뒤에 돈을 예, 뭐야? 그러면 밑에 GPL인가요? 거기서 탭 누르세요. 탭. 여기서요? 지금 네, 탭 여기서? 키. 예. 밑에 쭉 쪼르미 리턴 전까지 눌러주세요. if까지. if까지. 예. 아니. 앞으로 아니. 스탠다드 아니 그게 DB 아니라 그러니까 스탠다드 밑에 DB 예. 있잖아요. 네. 밑에 줄들 아니 이거를 스탠다드 탭 키. 이렇게 밀라는 거예요? 응? 한 번만 눌러야 되는데요. 여기서 탭 네, 네. 됐어요. There. 다음 Right there. 줄. 다음 줄도 엔터. 어. 탭. 지우기 누르세요. 지우기. 예. 계속 이렇게 그 하시. 다음 줄도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줄도 예. if도 DF하고 네 줄 차이 예. 인덴트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이제 아. 돌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돼요. 여기 그 다음 리턴까지. 안 줄 돼요? 아니네. return까지. 죄송합니다. 그거 그 다음 단체로 줄 하이라이트해서 탭 누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else는 if하고 맞아야 됩니다, 선생님. else는 if if하고 맞아야 열에 된다. 예, 네. if 선하고 맞아야 되고요. 예. 또 다음 줄도 그리고 이거는 맞나요? 이렇게 하면? 어서트도 들어가야죠. 예. 솔트는 안 들어가겠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네. DF하고 전반적으로 DF하고 걸리니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팩에는 안 아니,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놔두면 될 것 아, 같아요. 그런가요? 어서트는 네. DF에 포함이 안 되나요? 예,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냥 함수 확인하는 정의하고 거예요. 나서 부르는 거여서. 예, 알겠습니다. 예. 전 어서트를 잘 안 써갖고 예, 몰랐네요. 된 거 같은데. 와. 것 같아요. 됐습니다. 됐어요. 어, 다들 훌륭하십니다. 네. 와. 아, 뭔가 에러가 다 사라졌어요, 갑자기. 어, 그럼 이거 여기 이미지를 어떻게 없애나요? 이미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 상관없어요. 네. 네. 아니요. 제가 코베리언스로 하고 있었나요, 우리? 네, 이제 네네, 빨리 다시. 빨리 네. 달려야 될 빨리 것 같아요. 하셔야죠. 네네네. 네. 잠시만요. 이게 네. 다시 안 들어갔어, 지금. 좀만 기다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을 맞이할 것 같아요. 네. 아니, 뒷부분은 제가 그 사실은 발표를 하면서 저 자신을 합리화시킨 게 뭐였냐면 코드를 하나하나 제가 다 일일이 그 해석을 각각 다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를 못하면은 읽어보시면 된다. 일일이 B 선생님하고 C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했다라고 이제 말하려고 일부러 했는데 잠깐만 이거 왜 안 되죠? 잠시만 이거 다시 껐다 킬게요. 설마 저장이 안 됐을까요? 아까 4분 열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4번. 콜랩이 가끔씩 좀 느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발표하면서 저 콜앱을 정말 그 난생 처음 해봤거든요. 어, 잠깐만. 발표를 하면서 이런 조기회를 막 이러면서 제가, 단축키 외우고 막. 제가 잘못 알려드린 건가 헷갈리네, 저도. 아까 9시, 잠시만요. 아니 9시. 그냥 지우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셔. 그 창 닫고 다시 한번 네, 지금 들어가 아니, 볼까요? 예, 껐다가 다시 켜가지고요. 어, 이게 뭐지? 4번은 지금 익스텐션 자체가 안 붙어 있네. 원래 아까 했던 4번 아닌 파일 그걸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처음에 많이 여신 게 맞아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음. 4번 이걸 열면 되나요? 밑에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거. 근데 딱 한 페이지 넘어가는데 각각을 다 이제 다드나 이런 거 물어봐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는데 1시간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처음부터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가지고 네. 어찌어찌 해왔는데 왜 안 될까요? 네. 됐다. 네. 여기서 아까쯤에 런타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됐다. 됐습니다. 코드 값을 각각 다 아까쯤에 여기 안 됐던 부분 이걸 지우고 어, 저장이 안 돼 있었나요? 아까 한 저장이 안 거? 됐네요. 콜랩은 저장하는데? 그죠? 자동 저장하잖아요. 콜랩은. 우리 다시 해볼까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대강 배웠으니까 잠깐만요. 우선은 먼저 미아 선생님 거 가지고 복사하면 되나요?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네. 그거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주석 처리해 주세요, 원우 선생님. 네네. 그거 하이라이트 한꺼번에 해서 주석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까 컨트롤 슬래시라고 했나요? 주석 처리? 시프트 슬래시. 네. 그거 하실 때, 주석 처리하실 때 두 칸 하이라이트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상승쌤 올려주셨네요. 이거를 어디다 복사해 붙일까요? 그 아, 바로 밑에요. 주석 처리 바로 밑에. 네, 여기로 붙이고 누르는데 겁니다. 이렇게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런 하시면 돼요. 화살표. 밑에 베리언스 또 하나 드렸어요. 아니요, 디민 있어요. 디민 있고, 바로 베리언스 나오니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베리언스도 또 2개 다 붙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밑에 있는 것 제대로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네네네.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베리언스는 붙이셔야 됩니다. 베리언스 밑에 있지 않나요? 디민 밑에? 아니요, 디미 밑에 제가 드린 건 없어요. 오케이. 닷 있고, Sum of Squares가 있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붙이셔야 됩니다. 예. 여기 베리언스 있는 거 말고 다시 더 붙이라는 이야기십니까?
베리언스 있나요? 네네, 네. 여기 프로트 아, 있고. 그러면 됐어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에러 나네요. 밑에 에러 메시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넘 프렌즈가 실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넘 프렌즈가 메뉴에 있지 않았었나요? 넘 프렌즈는? 제일 위에요? 예, 넘 프렌즈는 제일 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00개가 넘 프렌즈 아닌가요? 잠깐만요. 저장이 안 된다고 해서. 네.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오류가 넘 프렌즈인데 넘 프렌즈는 아까 그 히스토그램 그릴 때 네, 100개의 그 리스트를 만든 게 넘 프렌즈거든요. 네. 아까 히스토그램 그게 잘 실행이 안 그렸- 돼 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예, 아까 그래프 잘 그려지지 않았나요? 됐어요. 예, 위. 넘어갔고요. 그 이것도 다음에 아까 스크래치, 프롬 스크래치 리니어 알지브라는 주석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밑에 또 한번 런타임 하시고요. 오케이. 매번 모두 실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인덴트 이거 있었죠. 자, 거기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누르시고요. 그 앞에다가 예, 네, 탭. 거기서 탭.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탭. 예, 거기서도 탭 누르셔도 됩니다. 예. 어차피 예. 여기도 예, 탭. 예. 예, 그것도 탭. 예. 그 밑에도 탭. 그거 말고요. 그 밑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Y. 음. 네, 예, 됐습니다. if도 탭. 탭. 네. 리턴은 상관없습니까? 리턴 탭, 두 번 탭. 탭이요. 리턴 두 번 탭. 하나, 둘. S 한 번, 리턴 두 번. 예, else 한 번. 예, 예, 됐습니다. 그렇게. 예. 그리고 런타임 전체 모두 실행하고요. 저장은 안 해도 되겠죠? 예, 된 것 네, 같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네, 네, 저장이 완료됐습니다. 됐네. 네. 이거를 좀 이따가 4번을 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릴게요, 제가. 네. 네. 그럼 빨리 앞으로 들어와서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갑자기 너무 행복해졌어요. 저 정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앞부분으로 넘어와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마이클 조던의 초본까지 이제 했었던 거죠. 범위에서 이제 간단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중앙값을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특정 백분위와 낮은 분위에 속하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중앙값은 상위 50% 데이터보다 작은 값이고요. 각각 이제 먼저 DEF는 각각 데피니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뭘 정의하는 거냐면 분위수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분위수를 계산하는 그 함수를 정의를 해서 매개 변수를 뭘로 부르냐면 XX, 그러니까 실수값들로 이루어지는 리스트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P, 0과 1 사이의 값이고요. 이게 원하는 분위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함수의 반환값은 P 번째 분위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뭘 하냐면 각각에 있어서 그 분위수의 인덱스 계산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P 인덱스를 각각 인테저, 그 다음에 P 랭크스 이 줄은 분위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계산하고요. 리스트의 길이를 와 곱해서 분위값의 대대적인 위치를 계산하고 함수로 정수로 변환합니다. 이게 이제 분위수 인덱스 부분이고요. 분위수 값의 변환 바로 여기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하게 되면 리턴이 오는 거죠. 역시 반환시켜서 리스트를 정렬을 한 다음에 sorted x를 한 다음에 계산된 인덱스에 해당하는 걸 반환시킵니다. 그래서 정렬된 리스트에서 p번째 이런 있는 값이 p번째의 분위수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게 분위수 값 변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는 이제 어서트를 해가지고 이게 1인지 확인해봐. 그 다음에 25번째 분위수가 3인지 확인해봐. 그 다음에 75번째 분위수가 0.75가 9인지 확인해봐. 그 다음에 0.90, 즉 90번째 분위수가 13인지 확인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이거의 정의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리스트의 분위수를 나타내는 퀀타일 함수를 정의하는 거고요. 각각의 이 분위수라는 게 마이리스트를 정렬 한 다음에 특정 백분율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값이고 함수의 마지막 부분에는 함수의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서트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리턴이 어려워서 알아보았는데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한 해당 부분을 값을 되돌려 나오게 하는 것. 즉, 그러니까 블랙박스에 x를 넣고 y를 넣을 때 그렇게 하는 값인데 만약에 반환하지 않는 프린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논이 출력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리턴 구문을 보통 사용한다고 해서 이것도 한번 제가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평균을 넘어서서 이제 채빈값으로 갔는데요.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값. 그래서 뭐 1에서 10까지 해서 뭐 7이 많이 나왔다, 뭐 3위는 많이 나왔다 이런 게 이제 채빈 값이고요. 이걸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함수를 보게 되면 먼저 모드 값, 즉 채빈 값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은 거의 이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채빈 값 계산하는데 x 실수 값들로 이루어지는 리스트를 한번 보고요. 이걸 이제 리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함수의 반환값, 채빈 값의 리스트, 채빈 값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는 반환합니다. 이게 먼저 데피니션 해가지고 채빈 값을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실수라는 플로트라는 거 저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값의 빈도수 계산을 하는 건데 카운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 줄은 컬렉션 모듈을 앞에서 이제 불러왔었는데 이 카운트 클래스를 사용해가지고 리스트의 각 값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계산하는 값이고요. 카운트의 변수는 각 값의 빈도수를 정하는 카운트의 객체가 된다고 합니다. 말이 어렵더라고요. 객체, 지향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최대 빈도수, 즉 맥시멈이고 이거 이렇게 카운트를 하면 이 값은 이 줄은 카운트의 개체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가지고 이거를 해서 저장을 해라. 그리고 최대 빈도수는 리스트의 채빈 값들이 등장하는 횟수다. 그 값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빈 값을 추출을 하는데 역시 이제 리턴 돌리는 거죠. 그래서 카운터 객체의 각 값과 빈도수를 반복을 하고요. 그리고 빈도수가 맥시멈 카운터와 같은 값들만 리스트로 반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들을 반환해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맞는지 어서트를 하는 겁니다. 이 줄은 이제 이 넘버 프렌즈 리스트 채빈값을 계산하면 2하고 6이 나올 건데 이거 나오지 않으면 틀린 거야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 부분은 바로 리스트의 채빈값을 계산하는 모드를 데피니션 한 거고요. 채빈값은 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값이고 그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서트 문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는 거의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포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 게 3포죠. 그래서 이걸 나타냈는데 14페이지를 보니까 보통 0과 근접한 값이면 데이터가 거의 퍼져 있지 않다는 거고 큰 값이면 매우 퍼져 있는 걸 의미하는 통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지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레인지는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다른 용어로 사용을 해서 한다는 말이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역시 똑같죠. 데이터의 범위를 계산하는 데이터 함수를 먼저 데피니션 하고요. 그 매개 변수를 어떻게 나타내면 x가 실수값들로 이루어지는 리스트고 그리고 반환값은 리스트의 범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 범위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식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요. 범위 계산을 하게 되면 리스트의 최대값 맥스만 x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에 한 다음에 이걸 빼버립니다. 이게 차이죠. 그래서 이 값을 여러 번 반복을 해라. 그러니까 반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범위는 리스트의 값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그런데 이 넘버 프렌즈 이 가격이 데이터 범위를 계산하고 나서 하니까 99가 안 나왔으면 너 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서트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함수에 대한 그 요약은 이 코드를 요약을 해보면 리스트의 범위를 계산하는 데이터 레인지 함수를 정리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레인지가 있으니까 이게 데이터 레인지라는 명칭을 사용했고요. 데이터 범위는 리스트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고 함수의 마지막 부분에는 함수의 동작을 테스트하기 위한 어서트 문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니까 제가 이제 파이썬에서 레인지라는 함수가 이미 내장 함수로 소용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함수를 데이터 레인지로 이제 지정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 파이썬에서 레인지 함수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찾아보니까 특정 구간의 숫자의 범위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이용하면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곳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range A는 에서 7이 들어갔다고 하면 7부터 7-1까지 정수 범위를 반환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range 7이라고 하면요. 이게 프린트를 하게 되면 그럼 얘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프린트로 돼 있으면 이렇게 0, 1, 2, 3, 4, 5, 6 이 7 밑에까지 오는 거고 레인지 함수에 매개 변수에 숫자 2개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레인지 A, B가 되게 되면 A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B-1까지의 정수의 범위를 하니까 2라고 한다면 2부터 7까지로 간다면 2부터 시작을 하는데 7에서 -1을 해준 6까지를 프린트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개를 넣게 되면 A부터 C 숫자만큼의 간격으로 B-1까지의 정수 범위를 먼저 반환을 하고요. 어, 그리고 C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 7, 2가 되게 되면 1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B 7 이하의 범위를 나타내서 1, 3, 5가 나오게 되는 형태를 가리키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레인지 함수의 정의여서 데이터 레인지라고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네네. 될까요? 그 데이터 레인지 데피니션 하고 나서 네. assert에서 데이터 레인지가 non-friendly 데이터 레인지가 99 이랬는데 이게 혹시 왜 99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100에서 1을 뺀 건가요? 거기에 막 네, 그런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아요. 아, 0부터 시작하니까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원래 데이터 인풋 데이터가 넘프렌지를 보면 제일 큰 값이 100이고 제일 작은 값이 1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100-1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 데이터 자체를 한번 보시면 되죠. 네, 넘프렌지를.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넘어가. 여기서 레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심 나중에 필요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삼포도 인재에서 분산 부분까지 분산으로 들어왔고요. 네. 에러 났었는데 너무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네. 주석 처리를 한 거 스크래치에서 불러왔는데 스크래치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선행돼서 모듈에서 불러온 함수들을 먼저 정했는데 이 함수들은 앞으로 계속 써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복사를 해서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제가 보니까 네. 저도 완벽히 이해는 못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직접 만든 펑션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어디 자기 컴퓨터 어떤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다시 불러와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from scratch linear algebra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주석 처리를 했는데 알아놓으면 좀 유용한 방법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펑션을 써가지고 계속 재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고 하신 분이 알려주시거나 제가 되면 알려드리거나 할게요. 알려주세요, 아, 선생님. 너무 좋은 방법이거든요. 방법인데 저도 잘 몰라서. 저는 VS 코드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콜랩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아무튼 저는 그 에러 났던 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딱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중간에 이 파일 날린 줄 알았어요, 진짜.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벌써 11시 20분이 됐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좀 저장을 해보면 네, 여기 아까쯤에 말했던 그 에러 났던 부분들입니다. 네, 슬프게도 에러가 나와서 했었는데요. 모듈에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주석 처리를 했죠. 사실은 스크래치 리니어 알제브라 모듈에서 sum of squares를 함수를 가져와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데피니션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데피니션을 각각 부분에서 이 앞에 선형대수 모듈에서 불러온 함수들을 이거 먼저 불러와서 그 데피니션을 가지고 와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평균을
뺀 편차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리스트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각 요소에서 평균을 뺀 x에서 x바를 한 평균을 뺀 편차 리스트를 반환해서 먼저 편차 계산하는 함수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계산 함수 definition variance 함수를 불러서 리스트의 분산을 계산하고요. 그리고 나서 길이가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 길이가 2 이상은 꼭 돼야 된다라고 이제 확인하고요. 그리고 리스트의 길이를 n은 이렇게 길이를 저장한 다음에 편차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 sum of squares를 각각 편차 제곱의 합을 계산하고 n-1로 반환시킨다라는 게 이제 분산 계산 함수였고요. 근데 이 답이 리스트의 분석이 81.54와 80.5에 있지 않으면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에러 났던 게 사실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sum of squares 함수 구현되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B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였거든요. 바드한테 물어본 결론이었는데 바드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에 모듈이 있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지 안 제공되지 않았다. 그리고 리스트 값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스트가 실제로 성공한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물어봤어요. B 선생님한테. 개선 방법은 이거다. sum of squares 함수 구현해라. 그다음 리스트 줘라.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될 것이다. 아니면은 테스트 코드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위 테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작성해 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좋다. 클래스 주고 넘버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코드의 설명을 각각의 유지할 때 분산이면 이렇게 분산을 계산한다고 쓰고 이루어진 리스트라고 쓰고 리스트의 분산이라고 해라. 그리고 형식 검사를 추가해 가지고 A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쫙 이렇게 써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코드 스타일 개선을 해 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쭉쫙 이렇게 써 주는데 아쉽게도 이거 했는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봤거든요. 에러 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해결했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식을 살펴보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n 대신에 n-1로 나눈 것이 확인 가능하다. 이건 이제 통계 시간에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편차의 제곱합을 n으로 나눈 편향 때문에 모분사에 대한 추정값이 실제 모분사보다 작게 계산되는 걸 보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책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표준 저도 책에서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게 아마 그 오노 선생님이 거기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았나요? 뭐 이게 너무 커서 n-1로 보통 하면 그 교정이 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오노 선생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냥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샘플할 때는 n-1으로 한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설명할 정도로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합니다. 책에 보니까 그 xi-x바의 제곱이 xi의 square deviation의 underestimat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which is y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xi의 square deviation from the mean. 그러면 앞에 거도 square deviation이고 뒤에 거도 square deviation이잖아요. 그죠? xi-x바의 제곱도 square deviation이고. 이거 그때 우리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았어요. 이상 예, 선생님이 뭐 하나, 영상 하나 올려주셨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노력을 뭐 시간을 투여하면 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냥 n-1로 하나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예. 여기서 아마 우리가 해결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얘기했었던 주제였던 거. 그거 맞죠? 그러면 영상 그때 probability 탭에 올라가 있겠네요. 네네네. 거기 올라가 네, 있 네. 이상훈 선생님이 올리셨어요. 2번 나왔으니까 한번 봐야겠다. 첫 번째 무시하고 넘어갔거든요. 고맙습니다. 뭔가 예, familiar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표준편차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파일을 만들면서 제가 사실은 우리 원근 선생님 이
꼭 봐주시길 바라는 게 제가 원근 선생님을 위해서 최대한 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막 설명하는 걸 굉장히 많이 붙였거든요. 봐주시게 되면 정말 저의 그 각고의 노력을 예 정말 무식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자, 표준편차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매스를 수학 모듈을 불러왔고요. 임포트 매스를 가져와서 수학적인 계산을 위해서 이제 이 매스 모듈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들고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피니션은 뭘로 했냐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함수를 이제 역시 똑같이 실수라고 이제 했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함수는 뭘로 정의를 하는 거냐면 바로 리스트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똑같이 리턴 들어갔죠. 매스 이제 해가지고 함수를 사용해서 분산을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스 스쿼트 함수로 제곱을 계산하여 표준 편차를 반환한다 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 해볼 때 너 있잖아 9.02와 9.04 범위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어서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함수의 구현은 이전 코드에서 제공되었고 넘버 프렌즈 리스트의 값은 여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스트가 성공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근데 그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선형대수에 있는 걸 들고 와 보니까 잘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방법을 여기서는 책에서는 이 표준 편차를 하는 방법을 사실은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를 계산하면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린 다음에 한 건데 이 이 데피니션은 어떻게 정의를 한 거냐면 먼저 리스트의 사분위수 범위를 계산을 해가지고요. 사분위수 범위는 75% 지점의 값, 즉 3/4분위수와 25% 지점의 값, 1/4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를 사용해서 75% 지점과 25% 지점의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차이를 반환하는 거다고 이렇게 각각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0.75에서 얘 0.1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 그 값이 6이 아니면 그건 틀린 거다. 뭐 이렇게 어서트 역시 똑같이 했고요. 여기도 일어났던 이유가 보게 되면 이전 코드에서 이걸 퀀타일 함수의 구현을 보지 않았고 넘버 프렌즈 리스트 값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틀렸다는 건데 그 부분 앞부분에서 정의를 하니까 이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진도를 더 빼겠습니다. 상관관계로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거의 부분 응선을 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사이트에서 보내는 시간과 상관관계가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제 부사장이 여기서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계속 데이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주인공 자체는 그 수학자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게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래요. 사이트에 보내는 시간하고 친구 수하고 연관성이 있냐? 이걸 검증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데일리 미닛 이게 이제 사이트의 사용량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가 하루에 몇 분 동안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친구 수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공분산이라는 이제 개념을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산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건데 공분산은 말 그대로 두 변수가 각각의 평균값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일리 미닛을 이제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그 사이트에서 보낸 시간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1시간 뭐 이렇게 68, 뭐 77, 뭐 이렇게 각각 이제 100개가 돼 있겠죠. 그다음에 데일리 아워스가 각각 나오겠고 그래서 이제 스크래치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데이터를 준비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담긴 리스트고요. 그다음에 데일리 아워스는 데일리 미닛 리스트의 값을 시간으로 변환하는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데이터 먼저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프롬으로 갔죠. 스크래치 본래는 이제 샵으로 우리가 처리했습니다만은 스크래치에서 이 함수를 불러와 그리고 나서 모듈에서 가져오면 된다라고 이제 돼 있었고요. 최근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베리언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각각 이제 코베리언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부산을 계산할 때 이 두 분사의 공부산을 이렇게 정리를 해 실수니까 그리고 나서 두 리스트의 길이가 동일한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파이썬은 이렇게 두 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이가 동일한지 확인을 해라. 그다음에 이제 리턴을 해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D민, 그러니까 각 요소에서 평균을 깬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D민이니까 그다음에 두 편차
벡터 내적을 계산을 하고 이거 두 개의 도트 값. 그다음에 랭크스에서 자유도를 고려해서 공분산을 보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거치게 되면 이 코베리언스 함수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어서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2.4.2와 20.43 사이에 있지 않으면 너 틀린 거야. 그리고 20.42와 60분의 20.42와 60분의 20.43인지 확인을 꼭 해봐. 아니면 틀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게 에러 났던 말씀하셨던 그대로 똑같은 부분이죠. 스크랩치 리니어 안 되어 있었다. 근데 이걸 제공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앞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된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의 값을 제공해서 테스트 값을 실행하게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모듈이나 직접 구현한 도트 함수를 제공하면 되고 코드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책에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코베리언스에서 그 리턴 할 때 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누기에 랭스에 XS를 쓰는데 YS를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서 뭐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위에서 두 개 길이가 같다 그랬잖아. 아, X하고 그렇네요. Y하고 똑같다 그랬으니까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겠죠. 네. 아, 예, 고맙습니다. 76페이지 다트는 각 성분별로 이제 곱한 값을 더해주는 것. X, Y가 각각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나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말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반대면은 음수고 x 값이 클수록 y 값은 작은 거고 x 값이 작을수록 y 값은 큰 경우인 거고 공무산이 0이면 관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책에서 이제 지정하는 게 공무산의 해석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무산 단위가 입력 단위의 변수를 곱해서 계산한다는데 쉬워? 친구 수하고 하루 사용량 구분하는데 뭘 의미하는 거야? 또는 아니면 만약에 모든 사용자의 하루 사용자가 변하지 않고 친구 수만 2배로 증가한다면 공무산 또는 2배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두 변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거 맞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이 어렵다고 이제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할래 하는 건데 여기 대한 방법은 바로 코릴레이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산의 절대적인 값만으로 크다고 판단이 어려운 관계 등에서 공무산에서 각각의 표준 편차를 나눠준 상관관계 코릴레이션을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관관계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각각 이제 파이썬 코드가 나오고요. 이 코드는 이제 상관계수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거죠. 먼저 정의를 데피니션을 하고요.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을 하고 콜레이션 x 그다음에 y를 계산한 다음에 스탠다드 x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스탠다드 디비전 ys의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변수 중 하나라도 표준 편차가 0이면 상관것은 정의되지 않는 0으로 반환하고 그 다음에 공분산 코베리언스를 각 변수의 표준 편차로 각각 나누어서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거라고 이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네가 만약에 0.245, 0.25가 아니면 너 틀린 거야. 그리고 0.245, 0.25가 상관계수 꼭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어서트 함수를 했습니다. 저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 약간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약간 밑으로 내려가 주시겠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correlation definition 보고 싶은데요. 여기 네. return 줄에 보면은 네. 그 return 있잖아요. 여기 보면 나누기 standard deviation, 나누기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계속 나누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의 값을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고 그 값을 다시 y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건가요? 그 온옥 선생님께서 그 코베리언스 그 수식을 올려주시긴 하셨었는데 이거랑 어떻게 되는지 잘 그거랑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냥 그거를 순서대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 뭐, 그런 것 같은데요. 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네. 밑에 분모에 하여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두 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어떻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거대로 하면은 그냥 차례대로 나누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베리언스의 그 x, y, y,s의 값이 나오면 그거를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고 그 값을 다시 y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누고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x 분의 1을 곱하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y 분의 1을 계속 곱해 간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면 예,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 되죠. 예, 예. 아, 예. 네네. 네, 고맙습니다. 원래는 x 스탠다드 x하고 xy를 그 곱하고 그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가 이제 코베리언스가 xy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제가 아는 그 코베리언스 함수요. 예. 여기 그, 네, 그거, 상관계수 그렇게, 함수.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네네. 결과값은. 왜냐면 근데 거기서는 여기 지금, 그러면 코드를 쓸 때 그렇게 표현을 곱셈 형식으로 이렇게 분모에 곱셈 형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또 문제가 생기나요? 왜 이렇게 좀 특이하긴 하잖아요. 표현하는 게. 예,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안 그렇게 생길 해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건 토마스 예. 모 선생님 설명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코비리언스를 갖다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오브 x로 먼저 나누고 거기에다가 그 그 전체 결과값을 값에다 그 전체 예, 값을 다시 또 스탠다드 나눠주고. 디비에이션 오브 y로 또 나누고 네. 하여튼 좀 결과는 똑같은 거죠. 희한하게 표현하네요. 하여튼. 예. 예, 결과는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은 확률론에서 이게 이 공분산하고 상관관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게 내적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막 이렇게 말씀도 드렸었어요. 근데 여기 그 코드에 보니까 그 다 프로덕트가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듣고 싶었건만 매여 있어서. 아, 우리 아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 의미를 이제 보면 이제 그 에러 났던 거는 바로 이제 이미 이제 두 번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관계수는 두 변수의 선형적인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그림 5-2 이상치 이제 그림이 이제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 어 거기 말씀하셨던 아웃라이어가 이제 했던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에러가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열어놨나? 아까 좀 열어놨었는데 사라져 버렸는데요. 잠시만요. (72) 페이지. 네. 어이구. 더 가야 되는 거네요. 아까 좀 스타하고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이제 중간에 들어간 피거 5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 여기 있고 얘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것만 나타내 두면 더 낫지 않냐. 아웃라이어는 빼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아웃라이어를 보여주는 게 이제 5-2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림을 사실은 넣었었는데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는 각각 이제 인덱스 10, 100 해가지고 이제 나타내는 건데 이 상치를 이제 제거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각각 제거하는 게 시작됩니다. 아웃라이어가 각각 리스트 값에서 100인 요소의 인덱스를 찾아가지고 아웃라이어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리스트를 생성을 해가지고 나머지 요소를 구조는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데일리 미닛 풀 리스트를 생성하는데 이 데일리 미닛 리스트에서도 아웃라이어에 해당하는 요소를 또 제거하는 부분. 지금 보시면 이 부분들이겠죠. 각각 여기 그다음에 여기 부분을 이제 각각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굿 리스트를 이 부분을 이제 생성하는데 보니까 이 데일리 미닛 굿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각각 60으로 나누어 시간 단위로 표현하는 리스트를 만드는 게 이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나오면 0.57하고 0.58 그러니까 이상치가 제거된 이 너무 프렌즈 굿과 그 다음에
데일리 미닛 굿 리스트 사이에는 상관계 0.57과 58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확인해야 되고 역시 이 부분에 들어가 있다. 제거하면 그렇다는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상치 제거의 효과는 이상치를 제거하면은 상관계 수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0.24, 0.57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상치가 상관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요. 이상치를 제거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이고 이상치가 전체적인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인데 이 그림이 이제 보셨던 이렇게 나타나는 그림. 밑에 보시게 되면 0에서 50까지 나타냈고요. 여기서 100은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을 50까지 하니까 그림이 상당히 생각보다 50까지 해서 이 가장 떨어진 이 두 가지를 이제 제외한 경우였습니다. 자, 이제 5-3 이제 심슨의 역설 말씀드렸던 건데 간단하게 보면 혼재 변수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역시 한 땀 한 땀 치다 보니까 상고나계가 들었네요. 네. 혼재 변수가 뭐예요? 네. 혼재 변수가 각각 이제 퍼져 있는 거랍니다. 이게 밑에서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동부와 서부의 데이터 과학자로 나눠가지고 과학자가 누가 친구가 많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실은 보니까 동부와 서부 보면 누구나 이게 사용자 수가 103이고 평균 친구 수가 8점이니까 서부 애들이 그쪽 지역의 과학자가 친구가 많아 이렇게 딱 정의를 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혼재 변수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사용자 수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기다 한번 뭘 추가해 보냐면 학위를 한번 추가해 봐. 그러니까 서부에서는 박사가 35, 3.1, 동부에서는 박사가 70, 그다음에 평균 친구 3.2, 서부에서 기타 박사 아닌 사람들, 그다음에 66, 10.9 하면은 여기서 제일 높은 거는 뭐냐면 동부죠. 동부의 박사가 사용자 수가 70이고 평균 친구 수가 제일 높은 거는 동부의 기타가 13.4이기 때문에 여기는 서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이제 이런 변수에서 심슨의 역설이 나온다라고 이제 돼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심슨의 역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앞부분에서 한번 산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제 머리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각각 따로 나눴는데 되게 희한해요. 네, 각각 따로 나누니까 카테고리별로 나누니까 리스트 아까 다시 그 자료를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그거를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각각 해석을 근데 해가지고. 위에는 동부를 위에다 올려놓으셔서 헷갈린다. 네네. 제가 다시 이거는 바꾸겠습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원래 서부 사람들이 친구가 더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보니까 각각 심지어 동부가 많아요. 예, 각각 모두. 예, 그래서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잘 들여다보면 여기 잠깐 내려보실래요? 잠깐 잘 들여다보면 그 여기 요 표본의 그 크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예를 들면은 그 서부는 보면은 학위가 없는 사람이 아마 66명일 거예요. 66명. 서부가 예, 66명. 근데 66명. 66명이나 되는 사람이 10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부는. 근데 보세요. 동부는 그 박사학위 아닌 사람이 30 몇 명밖에 안 돼요. 내려보세요. 잠깐 내려보세요. 네, 잠깐만요. 이게 네. 서부가 이렇게 돼 있었네요. 서부가 101, 8.2. 잠깐만요. 그 표본의 아까 크기가 달라가지고 이런 어떤 약간 통계적인 착시 효과 같은 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쪽 재미있는 부분 같았는데. 이게 약간 반이 이해가 돼야지 재미가 예, 있을 야, 여기 텐데. 올려보시면 보시면 잠깐 더 아니 더 내려볼 때 내려보시면 예, 그 통계를 보여주시면은 여기 보면 동부는 그 박사학위 아닌 사람이 3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3.4명 더 크긴 하지만 그 큰 사람들의 그 개수가 뭐 사람 수가 3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동부는 이게 그 박사학위 수가 많은데 70명이나 되잖아요. 두 배나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많아 봐야
그 사람들은 저 친구 수가 평균적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저기 평균 친구 수가 훨씬 박사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박사 하느라고 힘들게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 못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 떨어지잖아요. 박사인 사람들은. 근데 박사 아닌 사람들이 서부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표본 개수가 훨씬 크니까 66명이나 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버리면은 서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평균 수가. 아, 이게 서부동부 되게 헷갈린다, 그죠? 데이터를 그러니까 보면서도.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박사학위 소유자 그게 컴파운딩 팩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동부 서부 이렇게 해버리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냐면 동부 서부로 하면 그 컴파운딩 팩터를 찾아내지 음,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박사학위를 가진 소유자 여부로 이제 나눠보면 결과가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게 컴파운딩 팩터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음. 이게 꽤 저기 통계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니, 이걸 예. 숫자를 보고 계속 생각을 네,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놔둬보세요. 오늘 선생님 계속 올렸다 내렸다 하셔가지고, 계속 올렸다 하지 마시고 계속 헷갈려가지고, 좀 생각을 못해. 밑에 네, 네, 쫄았습니다,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컨파운딩하고, 이 지금 화면이 움직이는 게 계속 컨파운딩하고 있어요. 네, 화면이 자꾸 움직이니까 생각을 못 하겠어요. 더블 컨파운딩. 조금만 밑에를 보여주세요. 밑에 아, 화면을 여기입니다. 이거 보시면 돼요. 아니, 밑에를 보여달라고요. 여기 옆에 나오네, 옆에. 여기서 움직이지 옆에 보면 마시라고요. 나오는데요. 옆에 나와요, 옆에. 조금 밑으로. 오른쪽에. 여기요, 여기. 예. 여기는 변하지 않고 보여서. 예, 그게 잘 보이네. 예. 가운데를 보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지 좀 말아주세요. 네. 아,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제가 오늘 미안합니다. 이걸 파일을 만들면서 무서운 거 이후로 처음입니다. 오늘 아까쯤 날릴 뻔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아, 넘어가도 진짜. 될까요? 네, 홈워크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질문이 뭐죠?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안 나. 질문은 뭐였냐면 이 혼재 변수가 뭔지, 그리고 심슨의 역설이라는 게, 아니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친구들은 동부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 맞게 한 거죠, 제가. 그렇지만. 그렇죠. 예, 화면이 평균 친구 수가 더 많으니까. 아, 예, 8.2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8.2고 그다음에 동부가 6.5였어요. 거꾸로 돼 있어요? 네네. 이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책에. 100일, 서부가 음. 100일 8.2, 동부가 100.365 이렇게 돼 있는 파일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서부의 80.2가 친구 수가 많은 것 같은데 딱 이렇게 했다가 박사가 들어와 보니까 틀려지는 게, 제일 친구가 많은 건 누구야? 공부에 기타 있는 애들이 14.4야, 박사학위 안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평균 친구 그러니까 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웃기는 게 박사학위 소지자도 평균 친구 수가 더 많고 박사학위 소지 안 한 사람도 평균 친구 수가 동부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둘 다. 근데 왜 서부가 더 많다고 나오냔 말이죠. 그 전체를 했을 때. 왜 전체는 왜 8.2가 서부가 8.2고 동부가 6.5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는 선생님 그 위에 에스크인가 뭔가 보여서 숫자가 안 보여요. 아니, 그거는 뭐냐. 네, 네, 네. 그게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인 거죠. 그게 역설이라는 거죠. 그게 그 심슨의 역설이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토마스 모 쌤이 지금 설명을 했지만 서부 기타 66명이 10.9라는 프렌드를 갖고 있으니까 서부는 660명 이상의 프렌드가 있는데 동부는 33 곱하기 13 해도 330, 70 곱하기 3 해도 뭐 200, 그러니까 요 서부 기타 660명보다도 더 적어요. 그렇죠. 그 표본의 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동부 착시를 기타는 이렇게. 33명이 평균 13명의 프렌드를 갖고 있으니까 요 프렌드 네. 숫자 13하고 10.9 요것만 비교해 보면 동부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박사학위 소지자 아닌 사람이 평균 친구가 월등히 많은데
그 숫자가 정보가 훨씬 작은 거죠. 예, 숫자가. 근데 이게 평균값만 딱 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 데이터를 음. 이 통계를 할 때 데이터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 나온 데이터 해석도 되게 잘해야지 그러니까요. 예, 예. 되겠네요. 안 우리 그러면 맨날 경제 기사 갖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 갖고 서로 투닥투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말해주는 게 그러니까 그 사용자하고 평균 친구 수의 관계는 사실은 동부서부의 문제가 아니라 박사학위 서지자냐 아니냐 그걸로 보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것도 중요한 그렇네요. 고려 예, 예, 요소다. 그게 포인트가. 네, 그런 거죠. 예, 네, 거기서 큰 차이가 뭐라고요? 나는 게. 그러니까 그 사용자 수하고 평균 친구 수를 갖다가 동부서부로만 나눠버리면 네. 지금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실은 친구 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동부서부가 아니라 박사학위 소유자냐 아니냐 그게 더 큰 지역이 변수일 수 있다는 문제가 거죠. 아니다. 예. 예, 지역 문제가 아니고 박사학위 소유자냐 아니냐. 근데 그래서 그게 그 그런가요? 역설이라는 게 각각 카테고리로 나눠봐도 그러니까 원래 아, 결과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그 역설이네요. 그러네요.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친구가 없고 박사학위 없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할 때 그 중요한 팩터가 뭔지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질문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이게 속이기 딱 좋은 거지. 음.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다. 근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팩트는 완고한데 데이터는 뭐 야들야들하다. 뭐 그런 얘기로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음. 이 스태티스틱스 부분이. 네. 자, 진행도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이제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경고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상관관계가 0이라고 해서 두 변수의 선형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지만 하지만 다른 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두 개가 이제 전혀 틀린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y는 x의 절대값으로 이렇게 같은 관계다. 이게 첫 번째고요. 상관관계는 연관성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고 그냥 방향성만 보여주는 거다라는 이 두 가지 경고사항이 이제 각각 들어있었습니다. 와, 다 왔다. 이 부분이 이제 상관관계, 인간관계, 둘이 관계가 연관성하고 X가 Y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인과관계는 서로 둘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정의를 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교재보다 제가 찾았던 내용을 그냥 언급을 했습니다. 상관이 있는 것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단정하지 못하고 인과의 전제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저희 교재에도 나왔던 내용이 이거죠. 상관은 인과를 함축하지 않는다. Correlation does not imply causation이라고 하는 caus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과학이나 통계학에서 사용되는 어구로서 두 개의 변수의 상관이 자동적으로 한 편의 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경우로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반대말인 상관은 인과를 증명한다는 오류이고 동시에 발생한 두 개의 사상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라는 오류는 거짓 원인이라고 false cause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제 전후 즉인과의 오류는 두 개의 사상에 따라 순서 관계가 있는 것이 전제이며 거짓 원인의 일종이다로 이렇게 나타냈었고요. 교재에서는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친구가 많은 사용자 그리고 사이트 체류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썼는데 친구가 많은 사용자가 당연히 사이트 체류 시간이 많지 않겠냐. 근데 반대로 사이트 체류 시간이 많아가지고 다른 막 그 사용자하고 소통하고 자신과 비슷한 친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